전쟁이 벌어진 지 6개월 후 USS 엔터프라이즈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강철 같은 능력을 증명했다. 일본 해군은 일격을 맞고 휘청댔다. 그러나 빅2는 곧 전례 없는 힘든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과달카날 전투가 그것이다. USS 엔터프라이즈, 강철로 만든 전투의 도시. 엔터프라이즈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재현된 전장에 적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호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사방이 전쟁터다. 배틀 369 USS 엔터프라이즈, 지옥의 혈전. (1942년 8월 7일) 오전 6시 13분 태평양의 외딴섬. 거대한 포승이 바다의 고요를 가르고 새벽을 깨웠다. 순양함 USS 킨시오가 8인치 함포의 포문을 열었다. 이 섬은 이내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그 이름은 과달카날. 다른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앞다퉈 포격에 뛰어들며 해변의 일본군 진지를 향해 포격 세례를 퍼부었다. It was exhilarating to see all the big shells going to shore and to hear the shells exploding. 엔터프라이즈호에서 발진한 극강화 폭격기들은 450kg의 폭탄을 투하했다. 해변의 군사기지와 연료 저장소가 폭발에 치솟는 불꽃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기동부대의 선상에서도 볼 수 있었다. 몇 분 후 상륙주정 해변에 상륙하고 해병들이 폭풍처럼 몰고 들어갔다. 태평양전에서 미 해병이 경험한 첫 번째 침공입니다. I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exactly what they're doing right now by going right into the jaws. There's a lot of anxiety they're feeling, a lot of confusion, but overall they're focusing on their task at hand. 2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미군이 단행한 전면 공격이었다. Everything else up to that point was strictly defensive, even the Battle of Midway. But the Solomons was the first offensive action. 침공부대가 상륙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의 수병들은 바다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중요성은 전혀 알지 못했다. 베드로 산도발은 비기에 승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엔터프라이즈 고참들의 자신감의 고무대 텍사스에서 온 10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Always headed for danger. And you know you're headed for danger,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Just relax and do the best you can. And that's what we did. 전쟁의 설계자들에게 있어 이 침공은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였다.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 대양 항로의 한가운데에 자리했고 호주 해안에서 겨우 1900km 거리였다. 솔로몬을 장악하는 쪽이 전쟁을 장악하게 됐다.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 섬을 태평양이란 장기판의 중심지로 선택했다. The Japanese were obviously extremely disheartened by their defeat at Midway, but they did not believe that that meant that they had lost the war overnight. 1942년 여름 내내 일본군은 솔로몬 제도를 침공해 과달카날의 비행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지가 완성된다면 그들은 남태평양의 주요 해상 항로를 간단히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침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From this base that they're building on Guadalcanal, they will be able to launch multi-engine medium bombers. This will be done as a precursor to the invasion of Australia. An air base on Guadalcanal could potentially mean
the loss of Australia to the Japanese. 엔터프라이즈가 이 계획을 막아야 했다. 표적, 과달카날. 목적, 섬과 비행기지를 일본군에게서 탈취. 전략, 순양함과 전함, 항공모함 함대를 보내 과달카날을 폭격한 다음 해병 1개 사단으로 섬을 공격한다. 그런 다음 도쿄를 향해 진격한다. 이 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무기가 엔터프라이즈의 보호 무기로 투입됐다. 전함이었다. USS 노스캐롤라이나호는 공수의 구심점이었다. 대공 방어를 하면서도 대규모 해변 폭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9문의 16인치 함포와 20문의 5인치 함포, 그리고 전자동 대공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순항 속도는 28노트로 빅-2를 보호하는 데 완벽한 군함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호의 사격관제사인 헤럴드 스미스와 동료들은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Oh, we were very eager. I mean, we were a cocky ship. We were a good ship. We were well trained. The whole crew was very cocky. We couldn't wait to get going. 함대는 솔로몬 제도로 항해해 나갔다. 1942년 8월 7일 새벽, 잔혹한 전투가 개시됐다. 엔터프라이즈는 항공 전대를 발진시키고 과달카날을 포격했다. 적의 활주로를 무력화시키는 게 우선 과제였다. 함선들이 해변을 포격하고 해병들이 상륙을 시도했다. And the long battle for Guadalcanal was underway. 해병 소총수들이 지상에 발을 내디뎠다. 4,500m 상공에선 수십 대의 항공기들이 소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즈의 극강화 폭격기 18대가 섬에 수천 킬로그램의 폭탄을 쏟아부었고, 그 사이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적의 기지를 맹폭격했다. 작업 인원과 소수의 병사들만이 배치된 일본군 기지는 침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저항은 없었다. It came as a real surprise to them that all of a sudden one of their outposts had been attacked. Initially, they badly underestimated the size of forces that we had present on the island. 그러나 느긋한 상황은 이내 끝이 났다. 12시 30분이 되자 일본군이 반격에 나섰다. 과달카날 남쪽 끝에서 적의 전투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을 이끄는 사부로 사카이는 일본 공군의 붉은 남작으로 이미 50대 이상의 격추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빅-2의 군용기들을 공격해 자신의 격추 기록을 늘려갔다. 적과 맨 처음으로 조우한 미군기 가운데 한 명은 와일드캣 조종사 빈센트 드포아였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월 중순부터 전투 비행대의 일원으로 엔터프라이즈호에 승선했다. Enterprise was known to be the crack ship of the U.S. Navy, so I was really quite blown up over the prospect of being a member of Fighting Six aboard Enterprise. 드푸아와 그의 와일드캣 부대는 섬의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다. 갑자기 약 19km 전방에서 쌍발 엔진 폭격기와 전투기 무리가 보였다. As I approached, I could see fighters that appeared to be diving on the large group of bombers headed north. And I mistook these small aircraft for fighters from Fighting 5 from the Saratoga that I figured were out there working the bombers over. It turned out I was wrong. These were not friendly fighters. These were the escorting Japanese Zeros. 드푸아는 전투기들을 무시하고 다가오는 폭격기들을 향했다. 전투 비행단의 비행기들이 공격에 나섰다. 일본의 폭격기들은 59경 기관총 연사에 난타당했다.
드푸아는 적기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바다로 추락하는 걸 보고 있었다. 순간 그는 위험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I heard this ticking sound, and then I realized that I was being fired at, and bullets were entering the cockpit and hitting my instrument panel. 드푸아의 바로 60m 뒤에서 사브로 사카이가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적의 에이스는 격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드푸아는 어깨에 총알을 맞았지만 S자로 급선회한 다음 상승해 뭉게구름 사이로 몸을 숨겨 사카이의 추격을 따돌렸다. 일본의 에이스는 다음 희생자를 겨냥했다. SBD 돈틀리스의 통신병이자 사수인 에드워드 앤더슨은 모선으로 귀환하던 중 멀리서 사카이의 비행기가 다가오는 걸 보았다. He came up underneath the plane I was in and fired and shattered the radio transmitter in my cockpit, which is right practically between my legs. 사카이는 격추시키려고 바로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그는 곧 후회하게 된다. 사카이는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후방 사수가 없는 와일드캣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 상대는 후방 사수가 탄 극강화 폭격기였다. 기관총이 사카이의 캐노피를 산산조각냈다. He came practically straight back of us, and then he made a big wing over, and we could see smoke trailing from his ship, and he just faded into the horizon, going back, smoking all the way, and we all thought he was going to crash. 얼굴에 총알 한 발을 맞아 한쪽 눈을 잃고 말았지만 그는 추락 직전 가까스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해 기지로 귀환했다. I think it's just a testament to the training, skill, and really the fitness levels of pilots. But to be able to pilot that aircraft 500 miles when you're hanging on to a thin thread of life and bleeding profusely in the face, it's pretty impressive. 사카이는 5개월 동안 복귀하지 못했다. 가달카날의 밤이 될 무렵 미군은 36대의 적기를 파괴했다. 다음 날 아침 해병대가 일본군 비행기지를 장악하고 이것을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명명했다. 미드위에서 전사한 해병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 로프튼 핸더슨 소령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The American ground commander, General Vandegrift, very wisely decides to establish a perimeter all the way around the airfield and defend it in depth, perceiving almost at once that Henderson Field really is the key to this entire affair. 가달카날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을 거두었다. 나머지 전투도 이처럼 간단했다면 전쟁은 빨리 끝났을 것이다. 승리의 확신에 찬 미해군 수뇌부는 엔터프라이즈와 자매 항모인 와스퍼를 외해로 보내 작전에서 빠지게 하고 명목상에 한 대만 남겨 소탕 작전을 지원하게 했다. 그러나 승리의 창간은 아직 일렀다. 엔터프라이즈를 작전에서 뺀 결정은 치명적이었다. If you underestimate your enemy, you yourself will not be as combat effective and as prepared. Because if you go in there with an attitude that they're not that good, you're going to end up with your ass kicked. 미군이 성공적인 상륙을 자축하는 동안 일본군 2기 해상기동부대가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었다. 미 해군은 밤은 일본군의 무대라는 걸 깨닫게 된다. Their night optics are much better than ours. They have very highly trained lookouts who are capable of detecting an enemy warship at long distances, in some cases even farther away than American warships equipped with radar were able to detect.
1942년 8월 8일 침공 성공 다음 날 일본 함대는 뉴조지아 해협으로 향했다. 그들은 과달카날 인근의 사보섬에 정박 중인 미 함대를 향해 바로 돌진했다. 중순양함 USS 빈센스호는 과달카날 침공을 지원한 함선 중의 한 척이었다. 빈센스 같은 함선은 태평양 함대의 중요한 중프리기함이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전장 176m의 빈센스호는 두리틀 부대의 공습작전과 미드웨이 해전에 참여했다.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 7축 중 하나로 8인치와 5인치 함포에 59경 기관총을 갖추고 있었다. 한밤중 일본 기동부대는 소리 없이 잠행해 연합군 구축함과 순양함 부대에 접근했다. Enterprise, the carrier, is not anywhere near Savo Island or the waters off Guadalcanal when this happens. And it's probably beneficial that she isn't. USS 빈센스호에 승선한 병사들은 포성과 폭발함에 잠을 깼다. 조명탄과 예강탄이 남쪽 수평선에서 솟아올랐다. 사방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자 빈센스호의 승무원들은 각자 위치로 집결했다. 잠시 후 눈이 멀듯한 성광이 배 위로 쏟아졌다. 서치라이트가 미국의 프리기탐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일본 해군의 십자포화에 사로잡혔다. 적은 빈센스호에 일제히 협자 포격을 가했다. 빈센스의 병사들은 포탑에 올라가 적의 서치라이트를 파괴하려고 응사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포탄의 파도가 순양함을 맹공했다. 그리고 롱랜스 어뢰가 제1기관실을 둘로 쪼개버렸다. 몇 분도 안 돼 빈센스호는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어뢰와 포탄은 중순양함 시카고와 캔버라호에도 치명적인 원투 펀치를 날렸다. 아스토리아호와 퀸시호는 빈센스호와 동시에 타격을 받았다. 연합군 해군은 적이 오는 걸 보지 못했다. The Japanese Navy had a very well thought out set of night fighting tactics that they used, meaning that even in conditions of surprise and confusion, which are endemic to night fighting in general, they were often able to react appropriately and more quickly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Probably even more successful than the Japanese element of surprise was the psychological effect on the American Navy. There was a sense that we had technological superiority, better equipment, we had a better Navy, and yet the Japanese used one of their best tactics, shattering that concept. 단 32분 만에 중순양함 4척이 침몰되고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이 큰 피해를 입었다. 남은 미 함대는 외로 주랭랑을 놨다. 후에 미 함선에 가라앉은 이 항로에는 쇠바닥 해협이란 별명이 붙게 됐다. 1000명이 넘는 미 수병이 사보섬의 야간 해전에서 전사했다. 적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였다. The Americans have been successful then in putting ground forces on Guadalcanal, but because of the Battle of Savo Island, the Americans ended up having to pull their supply ships out of those waters very expeditiously. 과달카날의 해변에서 이 해병들이 이 전투를 지켜보면서 일본군 함대가 공격당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When they wake up the next morning, it's a slightly different situation. In the next few hours, there's not really going to be an American task force at Guadalcanal. They leave. The ones that haven't been sunk pull out. The transports, they offload some of their equipment and supplies, and then they pull out. 어려진 해병들은
이제 지상에 남아 경포와 1차 대전 때 사용하던 스프링필드 소총만으로 과달카날을 방어해야 했다. So almost from the get-go, the Americans are in a precarious position in terms of their logistics, and that would define the fighting for the Americans throughout the next 2 or 3 months, trying to build up enough materiel to keep that base in operation and finally secure the island. 침공은 하루 동안의 불안한 성공에 불과했다. 그 다음날 완전히 재앙을 당했다. 미 함대가 사보섬 인근에서 침몰하자 해병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공모함의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적도 그걸 잘 알았다. 일본군은 라바울과 트룩의 기지에서 대규모 항공모함 기동부대와 병력을 과달카날로 파견했다. 그들 작전은 엔터프라이즈와 다른 미군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섬에 주둔한 미 해병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1942년 8월 20일 일본 항공모함 3척이 솔로몬 제도로 향했다. 그중 쇼카쿠와 쥐카쿠어는 진주만 기습에 참여하기도 했던 일본 해군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이었다. 그리고 경항모 류조호가 과달카날로 향하는 상륙부대를 호위했다. (192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해군 수뇌부는 겉으론 이 불안한 상황을 모르는 듯했다. 일본군이 증원되는 징후가 없자 항공모함 와습을 남쪽으로 보내 구비하겠다. 기동군의 3분의 1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엔터프라이즈와 자매 항모인 사라토가 호만이 일본군의 위협에 노출됐다. 엔터프라이즈의 수병들은 평상시대로 행동했다. 머렐 투아이벨은 기계실에 근무하는 캔사스 출신의 26세 병사였다. 그는 갑판 아래에서 선상의 모든 장비를 수리하는 중심 센터에 근무했다. All the elevators and the ammunition hoists, everything hydraulic, we were responsible for that. 투아이벨은 댐장이었다. 그가 이룬 많은 성과 중에 최고는 화재 진압반에 사용하는 호흡 장치를 개조해 그 용량을 2배로 늘린 것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기여가 이 떠다니는 요새의 전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엔터프라이즈 선상 주변에선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투 공백이 너무 길었다. 알프레도 에이스 맥클럼과 쌍둥이 동생 알퍼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We knew we was going to battle, and he, I guess, pre-nation. He said, "Today I die." I said, "So do I." Just like that, joking, you know. We knew the Jap carriers were in the area. We'd had some surface battles at night that we'd heard about, and we just waited for it to happen. And of course, it happened on August 24th. That was the day we got our baptism of fire. 1942년 8월 24일 날이 밝자 엔터프라이즈의 정찰부대가 일본의 기동부대를 찾아 나섰다. 나머지 배들은 정해진 항로로 나아갔다. Nothing much was happening, so I went down to the supply office to play a continuation of a checker tournament with my friend Paul Miller. He's a pretty good guy. He was a storekeeper from Omaha, Nebraska. And his widowed mother was at home there and earnestly praying for him, I'm sure. 오전 9시 35분 정찰부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PBY 수상기는 표적을 발견했다. 경항모 류조호로 호위함은 오직 준순양함 토네뿐이었다. PBY의 연락을 받은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이 출격을 준비했다. Around 11 o'clock, the general quarters alarm rang. We put the checkerboard back, said we'll finish the game later, and Paul went down about 4 or 5 decks below the water line, and I went up
to where the captain's bridge was. 오후 12시 39분 23대의 극강화 폭격기들이 뉴저를 공격하러 나섰다. We knew that the Japs were there. Our patrol planes, the PBYs, had spotted them. And our planes were sent out to find them. 에드 앤더슨은 던틀리스를 타고 적과 처음 조우했다. As we got to the end of our segment of the search, we did see 2 heavy cruisers and a whole bunch of destroyers. So my pilot got some altitude, and we made a run on one of the cruisers and dropped his bomb up alongside the rear end of the ship. They were shooting at us, and we were shooting at them. But we got through, I don't know how.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강타했다. 항공모함은 순식간에 잔해만 남았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저와 호위함들의 160km 뒤에서 대형 일본 항공모함인 쇼카쿠와 쥐카쿠가 공격 준비 중이었다. 유저는 미끼였던 것이다. 엔터프라이즈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쇼카쿠와 쥐카쿠는 자매합니다. 두 항공모함은 진주만 기습 공격에 참여했으며 야전에서 항공모함과의 정면 대결을 위해 제작되었다. 전장 240m가 넘고 승선 인원이 1600명 이상인 이 쌍둥이함은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160대 이상의 공습기를 발진시킬 수 있었다. 폭격기 부대가 비기의 공습 사거리까지 접근해갔다. 오후 4시 엔터프라이즈와 사라토가오 그리고 호위함들은 근거리에서 항해했다. 그들은 작은 충돌만을 예상하고 있었다. 미군의 레이더에는 비행기가 포착되지 않았다. 미군에겐 불행이었다. 겨우 140km 떨어진 곳에서 일본의 대규모 공습부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There was a horrible breakdown in terms of the radar functionality on board both of the American carriers. Normally, we had been getting detection ranges of up around 75 to 85 miles, and in this case, didn't detect the incoming Japanese aircraft until they were almost on top of the Americans. My good friend Charlie Mason and I were on the flight deck. We watched the ship's radar point in a certain direction and stop revolving, just hunt back and forth. So we knew that they've seen us and they were on the way.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함포와 전투기지의 모든 대원은 하늘을 겨냥하도록 훈련돼 있었다. 머리 위에선 쉬운 4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말벌떼처럼 항공모함 주위를 초계 비행 중이었다. 그러나 외부 어딘가에서 적이 빠르게 접근 중이었다. 오후 4시 19분 와일드캣이 처음으로 일본 비행기와 조우했다. 제로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폭격기 편대였다. 전투가 개시됐다. 약 20분간 하늘에서 죽음의 대결이 벌어지면서 기관 총탄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29대의 일본기를 격추시켰다. 한편 엔터프라이즈의 나머지 비행기들도 앞다투어 발진했다. 5,000m 상공에서 엔터프라이즈 조종사 드프아는 홀로 다가오는 제로를 보았다. He had an advantage of probably 3,000 or 4,000 feet when I first saw him. When I got to within about 1,000 or 1,500 feet, he pushed over and went by me like a bat out of hell. I didn't get a shot as he went by. 드프아는 급강하에 적기를 쫓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대공포와 총탄이 날아들었다. 아군이 발포한 것이었다.
And I looked down, and here was this battleship below me, and of course they were doing their best to knock him down, and probably me. They were shooting at him, and I was getting the benefit of it. 놀랍게도 적기는 노스캐롤라이나호에서 발사된 포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탈출해버렸다. 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성공하시잖아요. 네. 그동안 모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신한과입니다. 또? 주시도. 금융은 이제 신한인가 아닌가. 인류 금융이 모여있으니까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갑판에선 마지막 비행기가 적의 항공모함을 향해 출격했고 선상의 포스들은 적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폭격기들이 전투기들의 공격을 피해 빅2의 폭탄을 투하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방어무기 중 하나는 20mm포였다. 오리콘 20mm포로 79경의 공냉식 대공기관포였다. 이 무기의 유효 사거리는 900m로 분당 450발의 포탄을 쏟아낼 수가 있었다. 자연의 20mm 포대를 책임진 사람은 해병 조 싱카와 프랭크 그레이브스였다. Platoon Sergeant Joe Shinka was a character aboard ship, always giving us young sergeants a bad time. Joe always chomping a cigar when he could get them. But on the 24th of August, Joe spotted dive bombers. 싱카는 발 폭격기의 날개에 햇볕이 반사되는 걸 보았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포했다. 그러자 다른 함포들도 불을 뿜었다. 그 순간 30대의 극강화 폭격기가 돌진해 들어왔다. 비행갑판에서는 로이 블러드와 그의 친구 찰리 메이슨이 놀라움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We watched this first dive bomber coming straight down, and when we saw this little black object drop away from the plane, we knew it was a bomb. I said, Charlie,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And boom, that's when it started. 첫 번째 폭탄은 근처에 떨어졌다. 엔터프라이즈의 기관포와 함께 함포도 불을 뿜었다. 엔터프라이즈의 바로 뒤에선 45,000톤의 전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반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We knew it was a fairly good strike. Enterprise was their target. They wer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Enterprise than the rest of us. 전함 노스캐롤라이나가 대공포를 터뜨렸다. 지축을 흔드는 분출에 전 함대가 깜짝 놀랐다. And the Enterprise asked us if we were on fire because we were firing so many guns at the planes. 엔터프라이즈에서는 5인치 포가 달려드는 적기를 향해 일제 사격을 가했다. 엔터프라이즈의 첫 번째 방어 무기는 8문의 5인치 389경 이중 목적포로 2차 대전 최고의 함포였다. 이 함포를 잡은 빅2의 사수들은 분당 15발의 5인치 포탄을 최대 16,600m까지 날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화력을 발휘하려면 대가가 따랐다. 포스들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개방된 지역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오로지 철모 하나만 쓰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The ship is shaking and roaring with noise, vibration. That's when the fear comes. It's not the fear so much of dying, it's the fear that god-awful noise must mean something is coming at us. 함포를 인정사정 없이 터뜨리면서도 엔터프라이즈는 회피 동작을 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비행기가 하듯이 좌우로 움직였다. Basically, there's no place to go. The dive bombers are aiming right for the middle of that flight deck.
사수들이 계속해서 쏘아대자 몇 분도 안 돼 적기 15대가 격추됐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몇 번 있었지만 빅2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폭격기들은 너무 빨라서 대공포에 잘 걸리지 않았다. We had anti-aircraft guns galore, including those of the battleship North Carolina, who was sailing right alongside us. They did the best they could, but somehow or another, 1 or 2 or 3 or 4 of those planes slipped through. 처음으로 행운의 엔터프라이즈의 행운이 바닥났다. 오후 4시 44분 발극강화 폭격기 한 대가 엔터프라이즈의 직격탄을 날렸다. 250kg짜리 폭탄이 5층 갑판을 뚫고 들어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그러자 전함이 요동쳤고 내부가 크게 파괴되었다. The first bomb hit right back at the fantail and went down to the keel of the ship where my friend Paul Miller was located, and his crew of 22 damage control repair people was wiped out immediately. 베드로 산도발과 그의 피해 복구반 대원들은 의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엄청난 폭발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And we got hit by the bombs, and that ship felt like a Model T going in a rough road. I told the guys, let's get out of here because the sick bay was full of smoke. 산도발은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다음 자신은 경락고의 전투 위치로 갔다. I got up on the hangar deck and went to my shop, and right beside me is a kid there laying down calling for his mother. He might have been 18 years old. He wanted water. I went to give him water, and the gunman said no. He said, you don't have him. The back of his head's gone. 제임스 바닐은 폭탄이 떨어질 때 비행갑판 2층 위에 있었다. 그의 동생 역시 엔터프라이즈에서 복무 중으로 관제실에서 대공포를 통제하고 있었다. I glanced back up at Sky Control where I could ordinarily see him, and I didn't see him anywhere, and it looked like Sky Control was crumpled way over to the side, and I started crying.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착각이었다. 중앙 관제실은 폭격당했지만 여전히 건재했고 사상자는 없었다. 바닐은 신경이 곤두서 있어 착각을 한 것이었다. The bomb hit just below us and blew all those guys' parts on up there with us, and yeah, I guess I was in shock. 폭발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빅2가 처음으로 맞은 직격탄이었다. 충격 속에서 휘청거리며 두터운 연기 속을 손으로 더듬어 헤쳐나온 생존자들은 항모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폭격당한 빅2는 기울어졌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폭격 대대의 폭격이 시작됐다. (1942년 8월 24일) 과달카날 섬 인근 USS 엔터프라이즈는 일본군 항공기들에게 공습당했다. 오후 4시 44분 극강화 폭격기 한 대가 빅2의 갑판에 직격탄을 날렸다. We took terrible casualties down there with the repair crews. They would be locked into their particular area, and with all the hatches locked down and everything, and they just sit there and waited.
그러나 파괴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약 30초 폭탄이 다시 한 발 적중됐다. 첫 발이 떨어진 곳에서 4m 거리였다. 이 폭발은 5인치 포탄의 화약통을 장렬시켰고 거대한 불기둥이 선상 밖까지 치솟았다. There were two 5-inch gun crews there. Both crews were just wiped out instantly. And there were shoes that had been on the feet of those people that had been blown out of those positions there by the concussion of that blast. 38명이 산채로 불태워졌다. They were at their duty loading ammunition into the 5-inch guns. Some of the people were frozen in that position as they found them. Some getting ready to hand shells to someone else. The gun captain in his little cradle pointing the gun. It was a very eerie sight. 사망자 중에 오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에이스 맥클럼의 쌍둥이 동생도 들어있었다. When they hit back there, then I knew he went. 10명은 훼손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There was a guy sitting on the gun mount without any clothes on, burned right off, and he was cooked and burned open. His body had burst open in riblets, like a cooked hot dog, and just his web belt was still around his waist. Head was gone. There were just clumps of body laying on the gun mount platform. For months after that, you couldn't eat because the smell of the flesh was in there all the time.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자 피해 복구 반원들은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 기울어진 함선 속을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녔다. 그동안에도 함선의 모든 함프는 쉬지 않고 포탄을 토하고 있었다. (1000m) 밖에서 USS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치명적인 탄막으로 적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We have 10 5-inch guns going off at the same time. We were firing so fast that they burned the paint off the barrels. Can't remember how many rounds we fired, but it was a lot. 400, 500 rounds we fired in that 7 minutes. 그러나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진 지 2분 후 다른 적이 극강화해왔다. I'd been standing out on the port wing of the bridge and I saw this plane coming down from out of nowhere. And it dropped what looked like a pea. And pretty soon it became a baseball. And then it was a grapefruit. And by the time it got to be a watermelon, I said, time for me to head inside. And I got behind the armor plating of the pilot house. And about that time, whoom! 적이 투한 230kg의 세 번째 폭탄이 엔터프라이즈의 2번 승강기 앞쪽에 박혔다. 그 폭발로 비행갑판에 3m의 구멍이 생기고 승강기 플랫폼이 박살났다. It went down into the hangar deck space and exploded in pieces. But the worst damage was back aft, where it set the ship on fire, broke down the steering mechanism. 함교에서 아서 데이비스 함장이 좌연 급선회를 지시했지만 방향타는 타수의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폭탄이 조타 장치를 때린 것이었다. 엔터프라이즈는 통제력을 잃고 기울고 있었다. 이제 전 기동부대가 엔터프라이즈호 주위를 선회하며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나서야 했다. We were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The flight deck was at quite an angle, and we were losing airplanes over the side. They would just fall off the side. To lose the helm in the middle of a battle, that's the worst thing that the captain of a ship could ever live to see.
엔터프라이즈는 하염없이 돌기만 하다 구축함과 거의 충돌할 뻔했다. We couldn't steer out of the way of other ships. We were panicked. We had fires. We were damaged below decks. We were circling in a very tight circle and blowing the emergency whistle to keep the other ships out of our way, to keep from colliding with them. And we circled, for quite some time. USS 엔터프라이즈는 하염에 휩싸여 전투력을 상실했다. 임무를 완수한 일본의 폭격기들은 공격을 중단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갑판 아래 선원들은 불길을 잡아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필사적이었다. We got orders from main control to go back and try to find out what happened in the steering gear. 화염과 연기가 통로를 가득 메웠지만 기관 특무상사 윌리엄 스미스에게 비밀 무기가 있었다. 바로 기관 하사인 머렐 트와이벨이 직접 만든 호흡 장비였다. I gave it to him and he said, I'm going down the steering gear, and he took off and went. Those fires were raging down around the engine room quarters, and the temperature gauges registered up to 180 degrees. And those gauges had gone as high as they could go. I've been told that at 145 degrees, the sweat will all disappear from your body. You start having chills, and the linings of your lungs will become charred and seared. (40분이) 지나 스미스와 보스반은 간신히 조타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Sure, it was hot down there and there was smoke, but he saw that hydraulic big valve was in the neutral position. 스미스가 밸브를 기어 쪽으로 밀자 방향타가 듣기 시작했다. 투아이벨의 호흡 구조 장비 RBA가 엔터프라이즈를 사지에서 구해낸 것이다. If he hadn't have had this RBA with this stuff on it, he wouldn't have been able to get down there as quick as he did. How these guys survived, I will never know. I think they're the true heroes of that day there, because they got the ship righted, they got the rudder straightened out, they got the gears greased, and they got the ship back on course. When the USS Enterprise leaves the field of battle at Eastern Solomons, she's hurt. She's hurt bad. 빅 2의 가판은 찢긴 채 연기를 토해냈다. 2번과 3번 비행기 승강기는 작동되지 않았다. 선체는 갈기갈기 찢기고 커다란 구멍이 숭숭 나 있었으며 바닷물이 마구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레이더까지 고장나 있어 엔터프라이즈의 대원들은 거대한 일본 항모에서 2차 공습부대가 출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빅 2는 난타당한 덕에 오히려 살 수 있었다. 적의 폭격기들은 이미 항로를 벗어난 엔터프라이즈를 찾을 수가 없었다. Later, the radar picked up a large flight of Japanese planes the southwest of us, where we would have been had we maintained that course. So we think that going in a circle for an hour or two saved us from being hit. 다음 날 상처 입은 거인은 아군 영해로 나갔다. 그리고 갑판에서 전사한 동료들에 대한 가슴 아픈 작별식이 벌어졌다. That was a very solemn affair. I can still remember that bugle with its mournful rendition of taps. We had 2 or 3 boys in caskets, flags draped. We'd line up in attention. They'd say a few words to the chaplain and slide them over the side. That was in respect for the dead. Those that we had to recover, we put them in a mattress cover with a 53-pound projectile and eased them over the stern while this was going on.
terrible job. I had bad dreams about it for years. Sorry about that.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young Captain Randall moved us to the 20 millimeters. My group of people would have been, someone would have been putting us in a mattress cover and putting us over the fantail also. You were not an 18-year-old boy no more. You was a man. Met you in a hurry. You grew up fast. You grew up fast. 77명이 전사하고 91명이 부상당했다. 엔터프라이즈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다. For the first time, this ship is hit by bombs, and it's instantly realized how vulnerable a carrier is under air attack, and how vulnerable men are serving on a carrier in an air attack. 엔터프라이즈는 완전히 유린당했지만 승리는 미국의 차지였다. 비기는 과달카날에 대한 적의 공격을 연기시켰다. 공습에 난타당한 엔터프라이즈호가 수리를 받으러 뉴욕 칼레도니아 섬 누메아 기지로 귀환하는 동안 일본은 전투의 성적표를 보고 경악했다. 엔터프라이즈는 공격당했지만 더 큰 반격을 날렸다.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이 항공모함 류조를 침몰시킨 것이다. 이랜드의 비행기와 승무원들이 엔터프라이즈의 막강 화력에 격추됐다. 일본의 대항공모함 쇼카쿠와 쥐카쿠는 완전히 철수했다. 비기는 일본군의 호주 돌격을 막아내고 진로를 차단했다. The Japanese plan was to reinforce the garrison on the island of Guadalcanal. And because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task force sailed out, met them, engaged them, and fought them in a spirited battle, they didn't make it through. 과달카날은 미군의 손에 떨어졌다. 동솔로몬 제도에서의 전투는 미군의 전술 전략적인 승리였다. 노스캐롤라이나호에 있던 해럴드 스미스와 그의 대원들은 1942년 8월 24일에 격렬한 충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We went back to Pearl and went out to the tattoo shops. We put them on our left wrist.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퇴색됐지만 그날은 여전히 수병들의 피부 위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And we were going to make a pledge that we'd have a reunion every year on August 24th. Make that as our initiation. I can relate to why those sailors went and got their tattoos. Of course I can. It was a big day in their life. And I'm sure every day he looks at that, he thanks God that he's alive. 엔터프라이즈호는 지옥 같은 폭탄 세례를 견뎌냈다. 그러나 고통도 컸다. 빅2는 수리를 위해 진주만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적은 이 기회를 이용하게 된다. 일본 해군은 피해 젖은 과달카날 섬을 재공격할 준비를 했다. 수백 척의 일본 전함과 대규모 공격 부대가 과달카날 섬을 향했다. 다시 전장으로 복귀한 엔터프라이즈는 일본군 함대의 전력이 미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항공모함이 적의 제1표적이다. 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코 피하지 않은 엔터프라이즈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출격에 나선다.